안녕하세요. 시대재종 4기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진학하게 된 손초록입니다. 수능 이틀 전에는 라이브러리에서 모든 짐을 챙겨서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수능 상황과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날에 수험표를 받으러 갔을 때는 짝수형이 걸렸는데 짝수형은 아무래도 홀수형보다 선지 배열이 이상하고 찍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 조금은 불안감이 들었지만 실력을 믿고 조금은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수능장이 집과는 조금 멀어서 가족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삼수이다 보니까 현역 재수 때보다는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공부들을 바탕으로 내가 아니면 누가 잘 보겠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조금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조금 시험장에 일찍 들어간 편인데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예열 지문을 보는 시간이 조금 촉박했던 것 같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6평, 9평 지문을 예열 지문으로 가져가는데 저는 올해 6평, 9평이 제 페이스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장 자신 있고 제가 배운 것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LFI 키트 지문과 점유소유 지문을 예열 지문으로 들고 가서 학습을 했습니다. 수학은 서바이벌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30번까지 우선 한 번 푸는 데는 60번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검토를 돌려보니까 3점 객관식 하나, 26번 주관식, 그리고 29번 주관식이 답이 틀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3점짜리 문제하고 26번 문제는 금방 검토를 해서 답을 고쳤는데 29번 문제는 끝까지 경우가 3가지 정도가 나와서 그 중에 맞는 답을 고르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3번째 경우로 답을 고르긴 했는데 그래도 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끝까지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수험장에는 소위 자기들끼리 답을 맞추는 채점 빌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험장에서도 끼던 귀마개를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항상 벗지 않고 계속 끼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예상했던 연계 문제가 7문제가 모두 적중을 해서 수월하게 풀었던 기억이 있고요. 다만 순서삽입 문제의 답이 지금껏 같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모두 같게 나와서 조금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사는 수월하게 풀어냈던 것 같고요. 화학원은 18번이 조금 걸리는 걸 제외하면 꽤 수월하게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는데 1번 선지가 6개가 나와서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틀리게 푼 문제는 없었다 생각했기에 검토를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 30초 정도 전에 기억, 니은으로 답을 풀어놓고 답을 1번 기억에 체크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30초 정도 전에 고치고 지구과학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학원을 검토를 끝낸 상태에서 지구과학원으로 들어가니 조금은 흥분된 상태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서 막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침착하게 못 푼 문제는 미리 넘기고 4페이지를 풀고 왔는데 4페이지가 생각보다 수월해서 3페이지로 도로 넘어와서 못 푼 문제들을 다시 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불안불안한 문제들이 많아서 조금은 불안한 상태로 시험을 끝마쳤던 것 같아요. 수학이 시간이 모자라서 가채점표를 못 써오고 복귀 가채점을 했는데요. 그게 마킹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성적표에 2등급이 찍혀있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런 꿈을 꾸면서 20일 동안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막상 23일에 학교행정실에 성적표를 받으러 갔을 때 수학 점수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보자 굉장히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현역 때에도 적당한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회의감에 빠져 있어서 재수를 곧바로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수가 끝난 이후에는 현역 때와 비교해서 수능 성적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지구과학 한 과목을 마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는 것이 후회될까 그래서 1월 말에 대학이 확정되고 바로 반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도 반수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시대인재 재수종합반을 가보니 우선 수업과 자습이 다른 공간에 이루어져서 자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습실 환경을 보니까 책상도 굉장히 넓고 수납 공간도 많고 그냥 전체 분위기 자체가 쾌적하더라고요. 그리고 단과에 출강하시는 선생님들이 재종에 차별 없이 들어오셨고 선생님별로 3시간의 수업이 아니라 한 번에 100분의 수업으로 밀도 있게 재종에서 진행되는 점이 좋았고 마지막으로 한 과목에 여러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선생님의 컨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시대인재 재종 모집 요강을 보니 서바이벌 모의고사 외에도 숏컷, 엣지, 브릿지 등 모든 과목을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많았고 이 때문에 시대인재 재수종합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인재 컨텐츠 중에서 가장 좋았던 컨텐츠는 브릿지 컨텐츠였는데요. 아무래도 1718학년도 수능보다는 212930이라 불리는 킬러의 난이도가 약화되고 준킬러의 난이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고, 또한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해서 수원 단원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기출이나 자작 문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풀린 회차가 매우 적었는데, 또는 시중에 풀린 회차에 대한 해설 강의까지 들으려면 각 인강 사이트에 패스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서바이벌 컨텐츠와 선생님들이 주시는 자체 모의고사만으로도 한 과목당 60회분이 넘는 회차가 제공되어서 부족함 없이 모의고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제종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점이 조금 많이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해서 괜찮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특정 한 과목에 편중해서 공부를 했던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다른 국어, 수학, 영어, 지구과학 이런 과목의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느낀 점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올리는 것보다는 수능 시험 자체 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점수를 획득하는 차원에서는 옳다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실력이 아닌 시험 운용에 대한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카페인을 줄이거나 혹은 수면 시간에 대한 그런 운용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구과학원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문풀을 반복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보장되는 다른 과탐 과목들과는 달리 익숙한 개념, 낯선 자료를 출제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 풀이의 틀을 잡아놓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소위 털리고 나오기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구과학은 다른 과탐 과목보다 개념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념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걸 먼저 채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후에 문제풀이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축척, 증가 방향, 발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시험지에 아예 써두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세 개가 가장 낚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혹은 문제풀이를 할 때 읽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요소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를 적용해서 많이 시험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 전까지 끝까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9평만 해도 2등급이 떴고, 따라서 끝까지 지구와 공부를 놓지 않고 문제풀이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회차의 서바이벌 컨텐츠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화학원을 가장 자신 있어 했는데요. 화학원은 지구과학 원과는 달리 제가 투자한 시간과 문제만큼 그에 비례해서 실력이 올라가고, 따라서 이변이 없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화학원이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빠르게 습득하려 노력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감각을 익히려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논리 구조를 뽑아내서 노트에 정리하거나, 혹은 아이디어를 뽑아내서 노트에 정리해서 마지막에 복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화학원 과목을 보았을 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실제로도 빠르게 문제를 풀었는데 18번 문제에서 전체 양이온수와 전체 이온수와 같은 단어를 헷갈려서 3점을 틀려서 47점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채점하자마자 이 문제 평소에 하던 실수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점을 깨닫고 이번에는 실수 정리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 점을 보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도 그 노트에 나온 내용을 알고 실수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은 최대한 많은 문제풀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 많은 문제풀이를 하고 난 후에 문제들을 모두 갖고 있지 않고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 출제 요소 등을 뽑아서 정리해두고 문제 자체는 버리는 식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고정 90족 100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축이 아니었고, 하지만 제 공부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밀고 나왔고, 그게 제 슬럼프 극복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원 도형 내용이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그게 아마도 변수가 될 수 있었는데, 선생님들과 수원 도형, 특강이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학 도형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능 문제가 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는 서바이벌뿐만 아니라 브릿지, 숏컷, 엣지, 리바 등 그 외에도 선생님의 컨텐츠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든 컨텐츠를 소화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적당히는 걸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른다고 바로 버리지 말고 어느 한쪽에 정리해서 쌓아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과탐과 같은 경우에는 감이 완전히 올라오게 되면 하루에 모고를 두세 개씩 풀어도 모자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쌓아놨던 모고를 풀면 저희 경험상으로는 마지막 마무리 실전 대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체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통째로 쉬게 되면 월요일에 나와서 제 페이스대로 적응하는데 오전을 다 쓰게 되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은 자율등원을 하든 놀든 건 상관없는데 일요일은 무조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와서 밤까지 학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충격이 조금 완화되어서 학습에 집중하기가 수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TV 프로그램 하나 정도를 정해두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청하는 것도 나름 활력소가 된 것 같아서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생활 매니저 선생님 두 분의 성함이 서양정 선생님과 이혜진 선생님인데 두 분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9평 때 저의 평소 약점 과목이던 지구과학이 2등급이 뜨면서 실패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지구과학 만점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담감이 매우 커서 복도에서 하루는 크게 울었는데 그걸 눈치채 주시고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서 상담을 해주셨고, 제가 이런 고민을 말씀드리니까 너가 여기서 제일 열심히 한다, 너가 성공할 거다, 우리는 믿는다, 이런 말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능을 본 직후에 제가 논술을 카대, 중대, 인하대 논술 3개를 넣었는데 혹시 이 성적 가지고 이런 논술을 응시해야 되냐 이런 문의를 드렸고, 곧바로 논술 응시 안 하셔도 된다, 이 정도는 정시로 된다라는 확답을 바로 주셔서 안심하고 논술을 가지 않았던 기억이 났고요. 그리고 12월 말일에 이민아 선생님한테 컨설팅을 받았는데 저는 원래 카대, 울대, 성대, 의대를 쓸 생각이었는데 이때 선생님이 이 성적이면 연대가 된다, 그래서 연대를 한번 써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점수를 남기지 않고 원서를 썼던 게 가장 컨설팅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부엉이 포스터와 빌보드는 저에게 항상 겸손함을 줬던 것 같습니다. 단과 빌보드는 단과 학생들, 현역들끼리로만 구성이 되는데 재종 빌보드는 온전히 재종 학생들의 빌보드로만 구성이 되어서 1000명 정도의 재종 학생들 중에서 저희 위치를 확인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어 원래고사가 주로 80점대였는데 그 중에서 100점 맞으신 분도 덜어 있으시고, 과탐 50점 맞았는데 과탐 50점이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수학을 96이나 100을 맞았는데 수학 빌보드 컷이 100인 경우도 덜어 있어서 그 수준에 놀라서 굉장히 겸손함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반수나 재수를 확정짓고 그대로 이행 중이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만약 지금 반수나 재수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보다 본인 주변의 사람들이 대학을 너무 잘 갔거나, 또는 모평보다 수능에서 너무 미끄러워서 본인이 원래 목표하던 대학을 못 갔거나, 아니라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는 있는데 그 대학에 자신이 불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망설이고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나중에 후회하는 게 너무 크더라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삼수를 하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본인의 직업이나 꿈, 그걸 위해서 1년 정도를 투자하는 것, 그것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약 마음을 먹으셨다면 진지하게 임하셔서 꼭 승리를 거두시길 바랍니다.